자, 이어서 3차 시 이미지 영상 캡션 작성법에서 두 번째 캡션 데이터 구축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캡션에 대해서 우리가 왜 작성을 알아야 하고 문법도 알아야 하고 따로 정규 과목까지 만들어져서 학습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 사업 공고 내에 이미지 캡션을 요구하고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총 118개의 데이터 중에 48개의 데이터를 요청하고 있고요. 그중 40개는 2023년도에 새롭게, 나머지 8개는 22년부터 연속 사업으로 과제에 추가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는 사항 중이었습니다. 데이터의 대분류는 총 9가지로 영상 이미지, 교통물류, 교육, 로보틱스, 농축수산, 재난안전환경, 문화관광, 스포츠, 제조로 분류가 되어져 있으며 영상 이미지는 총 10개의 데이터, 교통물류는 총 6개의 데이터, 교육과 로보틱스는 각각 2개의 데이터, 농축수산은 4개, 재난안전환경은 8개, 문화관광은 6개, 나머지 스포츠와 제조는 각 하나씩 해서 총 48개의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데이터 목록을 알고 싶으시다면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내에 알림마당 입찰 공고에서 2023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 사업 공고서를 검색해 보시면 그 공고서 내에서 그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미지 캡션 데이터를 왜 요구했을까요? 자, 챗GPT처럼 초거대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환경 변화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고품질, 대규모 데이터 구축 사업 지원이 필요성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미지 캡션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이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겠죠. 앞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미지 캡션을 요구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이미지 캡션을 작성하려고 하면 아무런 기준이 없이 캡션을 작성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아래 표를 보시면 파일로 변환되어지는 동영상 파일을 포함한 캡션 정보 반영이 요구되는 데이터이며 캡션의 상황, 즉 배경, 위치, 객체, 동작 등을 설명하는 완전한 문장을 의미해야 한다고 기준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단 이미지와 영상에 대한 기준이 적혀 있는데요. 이미지를 보시면 JPG, PNG 등의 확장자로 정지된 이미지를 뜻하고 있으며 캡션의 기준은 5개 이상의 단어와 즉 어절이겠죠. 20음절 이상의 1개 이상의 캡션을 작성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영상인 경우에는 MP4 또는 AVI 형태의 확장자로서 움직이는 영상을 뜻하고 있으며 캡션의 기준상으로는 급격하게 변화가 있는 이미지를 대표로 선정 후 5개 이상의 단어 또는 어절이겠죠. 20음절 이상 2개의 캡션 이상을 작성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2차 시에서 학습했던 대표 이미지 선정이 다시 한번 나왔네요. 예시를 보시면 한 사람이 어떠한 객체를 던지려는 모습처럼 보이는데요. 2차 시에서 학습했던 것처럼 급격한 변화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선정하는 이유는 중복된 이미지에 동일한 캡션을 작성하면 무의미한 캡션이 이용되기 때문에 대표 이미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2023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이미지 캡션에 대해서 그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했던 기준과 해외 데이터셋과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지 않을까요? 하단 이미지를 보시면 현재 우리의 구축 기준과 해외 이미지 캡션의 대표 데이터셋인
MS 코코의 이미지 캡션의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의 이미지 캡션 작성 중이 뭐라 했었죠? 이미지는 5단어 이상, 20음절 이상이라고 했었습니다. 해당 기준에 맞춰서 작성한 예시를 보시면 검은 우산을 쓰고 있는 두 사람이 서 있고 자동차가 도로 위에 있다. 하나의 우산을 같이 쓰고 있는 두 사람이 교차로에 서 있다. 비 오는 도로에 여러 대의 차가 있고 두 사람이 우산을 쓰고 서 있다. 어두운 밤거리에 비가 내리고 두 사람이 껴안은 채 우산을 쓰고 서 있다.처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해외 데이터셋인 MS코코에 작성되어 있는 캡션을 번역해보면 도시 보도에서 빗속을 걷는 커플, 두 사람이 교차로에서 밤에 우산 아래 있습니다. 우산 아래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기다리는 커플, 짧기도 길기도 한 캡션이 작성되어 있고 이미지에 대해 예측하는 문장으로도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캡션은 상황 묘사가 아닌 이미지를 설명하는 문장이기에 객관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올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캡션 작성 기준과는 차이가 좀 있지만 참고용 데이터셋으로는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구축 사업의 9개의 대분류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 분야로 하단 예시를 보시면 배경과 에펠탑 그리고 광장과 많은 사람들이 보일 겁니다. 딱 이미지를 보셨을 때 전체적인 배경과 객체들이 보일 텐데요. 먼저 바른 예시를 들어보면 하늘에는 구름이 많고 건물 사이에는 에펠탑이 보이며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배경과 에펠탑이라는 프랑스의 특징 그리고 광장과 많은 사람들 전체적인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오류 예시를 보시면 구름 낀 하늘과 에펠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 에펠탑이 보이는 광장에는 일행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미지만으로는 사람들이 에펠탑을 바라보는지 알 수가 있지 못할 것 같습니다. 또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불명확한 상태가 되는 것이겠죠. 자, 이번 영상 이미지 분야입니다. 주관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새가 물을 마시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먼저 오류 예시부터 보시겠습니다. 계곡에 서 있는 외가리는 사냥을 위해 부리를 담그고 있다. 외가리가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고 물을 마시고 있다. 사실 이 새가 외가리인지는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외가리라는 표현이 했을까요? 이미지만 보았을 경우 계곡인지 바다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냥을 하는 것인지 물을 마시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 예시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럼 바른 예시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새가 물에 서 있으며 발과 부리가 물속에 잠겨 있다. 물이라고 계곡이나 장소를 특징하지 않았고 발과 부리 설명도 잘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물류 분야에 대한 예시인데요. 예시를 보시면 차량 실내에서 밖을 보는 장면이네요. 먼저 오류 예시 먼저 보실까요? 전방에는 트럭과 우측에는 검정색 차량이 주행하고 있다. 검정색 차량이 빠른 속도로 차량의 우측을 지나쳐 가고 있다.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차량들이 주행 중 지나쳐가는 등의 문장은 이미지만으로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상이나 연속된 이미지를 보면 주행 중이거나 추월하는지 확인할 수 있겠지만 정지된 이미지에선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 해당 이미지가 제가 직접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측 차가 엄청 빠른 속도로 추월하게 되면 깜짝 놀라서 제가 비속어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번엔 교육 분야인데요. 이미지를 보시면 교실 안에 성인 남성과 아이들이 보입니다. 이번엔 바른 예시부터 한번 볼까요? 교실 안 선생님이 서 있는 아이를 손으로 가리키고 있으며 뒤에 7명의 아이들이 앉아 있다.
자, 여기서 왜 한 남성을 선생님이라고 했을까요? 교실을 보시면 직접 그린 것 같은 그림과 상단에 A, B, C처럼 알파벳을 나열해 놓았기 때문에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또 선생님이 아니라 외부인이라면 아이들도 이렇게 앉아있지 않을 것 같네요. 자, 다른 바른 예시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교실과 선생님의 행동, 서 있는 아이와 앉아 있는 아이들의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오류 예시 한번 볼까요? 교실 안 선생님이 서 있는 아이를 손으로 가리키고 혼내고 있다. 교실 안 선생님이 서 있는 아이를 손으로 가리키고 서 있는 아이는 우울해하고 있다. 자, 이런 식의 표현이죠. 선생님이 혼내고 있는지 우울해하고 있는지 이미지만 보고서는 판단이 되기가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명확하지 않은 것은 예시로 적당하지가 않다 볼 수 있겠죠. 이번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할까요? 로보틱스 분야의 예시입니다. 바른 예시를 먼저 보시면 건물 안에서 사람 형태의 로봇이 한쪽 발을 들고 있다. 실내인지 실외인지 객체의 특징이지만 일반적인 사람의 형태인 로봇이 한쪽 발을 들고 있다가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오류 예시를 보시면 넓은 건물 안에서 로봇이 걷기 위해 한쪽 발을 들고 있다. 넓은 건물 안에 로봇이 공중제비 후 착지를 하고 서 있다. 우리가 이 이미지를 보면서 걷는 모습과 공중제비를 도는 모습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못 봤을 수도 있겠죠. 이미지만으로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측을 해서 캡션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6번째, 농축수산 캡션 예시입니다. 자, 먼저 바른 예시를 좀 보시죠. 사과나무 가지마다 잎과 열매가 달려 있으며 바닥에 사과가 떨어져 있습니다. 사과나무와 가지, 잎과 열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사과까지 표현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오류 예시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과수원 사과나무 가지마다 알맞게 익은 사과가 달려있다. 사과가 가지마다 많이 달려있어 가지가 꺾어질 것 같다. 이제는 제가 알려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 같은데요. 과수원, 알맞게 익었다, 꺾어질 것 같은 이렇게 사람이 봤을 때 주관적인 특징으로 작성되는 것은 오류 예시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7번째인 재난 안전 환경에 대한 예시입니다. 이미지를 먼저 보시면 굴삭기와 트럭이 보이고 오른편에는 사람도 보입니다. 건축 자재도 있고요. 아주 큰 공사장입니다. 자, 이런 형태의 오류 예시를 먼저 보시면 흙더미 위에 굴삭기가 트럭에 흙을 싣고 있으며 근로자가 트럭으로 가고 있다. 왜 오류였을까요? 1초 내진 3초 후의 이미지에서 굴삭기가 트럭에서 흙을 내리는지 바닥에 있는 흙을 트럭에 싣는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바른 예시를 보시면 공사장 흙더미 위에 굴삭기가 올라가 있고 흙더미 앞에는 흙이 담긴 트럭이 있다. 상황 설명이 바르게 설명되어 있어 바른 예시로 될 것이라 표현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8번째 예시인 스포츠 분야의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야외 테니스장에서 2명의 선수가 테니스를 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류 예시를 먼저 보시면 테니스 경기장에서 1명의 선수가 점프를 하고 있다. 테니스 경기장에서 1명의 선수가 공을 치고 있다. 이미지만으로는 점프를 하고 있는지 공을 치고 있는지 명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바른 예시를 본다면 실외 테니스장 경기장에서 2명의 선수가 테니스 코트 위에 있다 라고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 바를 것이라 생각됩니다. 3차 시는 정말로 많은 예시가 있습니다. 그중 마지막 9번째, 제조 분야에 대한 예시를 보도록 할까요?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파란 옷을 입은 근로자분이 총 3분이 계시네요. 또한 기계들도 보입니다. 바른 예시를 본다면
건물 안에 파란 옷을 입고 있는 여러 근로자가 기계 앞에 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실내와 파란 옷, 여러 명의 근로자, 기계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오류 예시로 본다면 건축자재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파란 옷을 입은 근로자, 기계에서 나오는 객체를 잡으려고 하는 파란 옷을 입은 근로자. 마지막 예시인 만큼 한 번쯤은 시간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아닌지에 대한 이유를 판명 지을 수 있어야겠죠. 먼저 여기가 건축자재 공장인지 참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자, 이렇기 때문에 주관적이거나 예측이 되어지는 문구론 작성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며 눈에 보이는 사실을 근거로 했던 객관적인 판단으로서의 이미지 캡션 작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의 중요성을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데이터 구축의 예시입니다. 이미지 캡션 작성 방법을 배웠지만 어느 단계에서 캡션을 작성하는지 궁금해하실 거로 생각되는데요. 모든 이미지의 캡션을 다는 게 아닌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2023년 인공지능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공고문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이미지 캡션이 진행될 것입니다. 데이터 구축을 위해선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데이터를 획득, 수집을 진행한 후에 데이터의 정제, 가공, 학습까지 진행하게 되죠. 단순히 생각으로만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계획서를 수립하여 주어서 획득, 수집, 정제, 가공, 학습에 대한 계획들이 차근차근히 진행되는 것이죠. 그러면 데이터 획득과 수집은 무엇이었을까요? 각각의 구축 데이터별 원시 데이터를 획득, 수집을 진행하는 단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때 얘기하는 원시 데이터란 기본 교육을 받으셨다면 아마 대부분 아실 수 있는 것인데 촬영된 영상, 이미지, 음성, 소리 형태의 아무런 가공이 되지 않았던 형태의 데이터를 말하고 있는 것을 원시 데이터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였던 데이터 정제는 획득, 수집한 데이터를 비식별,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제외 데이터 등을 뺀 나머지 데이터를 선별하게 되는데요. 정제가 완료된 데이터는 저희는 원천 데이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원천 데이터는 데이터 가공을 통해 주어서 데이터를 대상으로 캡션을 진행하고 이 캡션이 완료된 데이터를 JSON 내지는 XML 내지는 여러 형태의 학습 데이터 형태의 결과값으로 생성하게 됩니다. 마지막 데이터 학습에서는 가공된 데이터가 JSON, XML 그 밖에 많은 학습용 데이터의 결과값을 생성한다고 했었죠. 그때 이용된 이 학습용 데이터는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키게 되고 이미지 캡션은 그림과 표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가공 단계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진행됐던 단계에 따라서 가공 단계 이전에 정제 여러 단계 할 수 있습니다만 학습 데이터를 만든다는 의미에서는 저는 가공 단계라고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앞서 이미지 캡션을 진행한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 JSON 값으로 생성한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이번엔 JSON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JSON은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전달할 때 많이 이용된 데이터 파일의 형식입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다룰 때 JSON은 라벨링 데이터, 메타데이터, 결과 등을 저장하고 활용하는 데 사용되고 있었죠. 그림을 보시면 JSON 파일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게 되면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에 대한 예시는 기본 과정에서 잘 나와 있었을 텐데요. 이 JSON이 정보들을 저장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저장되는지 이미지 캡션을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 사이로 해가 있는 모습, 바다의 달빛에 윤슬이 이룬다. 사람이 액체가 들어있는 투명한 컵을 들고 서 있다. 라는 총 3개의 이미지 캡션이 예시처럼 저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캡션이 더 많아지게 되면 이미지 아이디가 4개에서 5개 이상, 99개 이상 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렇듯 결과가 없이 저장되었던 제이슨으로 인공지능이 학습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공 지적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의실의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해드렸던 웹 주소로 접속을 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바로 로그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완료한 후에 왼쪽 상단에 있는 자료 배분 현황 메뉴를 선택해서 바로 접속하시면 되고요. 자료 배분 현황에 들어가시면 실습 과제로 배분받은 과제가 있습니다. 자, 우측에 존재하고 있는 가공 버튼을 클릭해 보면 실습 과제를 작업할 수 있는 작업 화면이 화면과 같이 생성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작업 화면의 가장 초기 화면의 구성입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번은 캡션 작업을 진행할 대상 이미지를 말하고 있고요. 2번은 실습 과제의 목록, 3번은 가공 시에 사용되어지는 가공 도구, 4번은 작업할 대상 이미지의 선택창, 그리고 5번은 캡션 이미지 창, 바로 문장과 글을 표현할 수 있는 창이겠죠. 6번은 캡션 작업 결과가 저장되어지는 결과창입니다. 이 캡션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작업할 이미지를 선택하신 후 하단에 있는 입력창에 캡션을 입력하여 주시면 되고요. 캡션 입력을 완료 후에 입력창 옆에 있는 입력 버튼 클릭 시 입력창 밑에 여러분이 작성해 주신 캡션 내용이 생성되게 됩니다. 캡션 내용이 생성되었다면 캡션 리스트 입력 버튼을 클릭하셔서 결과창에 최종적으로 캡션이 저장되게 됩니다. 작업하신 캡션의 입력이 잘못되어 삭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결과창에 입력되어 있는 캡션들 중 삭제하고자 하는 캡션 오른쪽에 X 표시를 클릭하시면 입력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입력창 하단부에 삭제하고자 하는 캡션이 보입니다. 나타난 캡션의 오른쪽 끝에 있는 X 표시를 클릭하시면 캡션의 삭제가 진행됩니다. 캡션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사업 이미지 캡션 작성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5개 미만의 단어, 즉 어절입니다. 그리고 20음절 미만의 캡션은 저장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작성 유의사항에 지키지 않은 캡션, 작성 시에는 화면과 같은 경고가 뜨고 있으니 유의해서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라벨링 전문 교육 중에 이미지 영상 캡션 기본 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정리를 살펴보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에서는 텍스트 정보로 이미지를 설명하는 이미지 영상 캡션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했습니다. 이미지를 볼 때 사람들은 서로 다르게 이해하기 때문에 각각의 캡션 유형들을 다 배웠던 것이죠. 이미지 영상 캡션의 종류에 따라 역할과 효과는 다양하기에 다양한 활용 예시들을 알아본 바 있습니다. 2차 시에서는 첫 번째, 영상과 이미지의 프레임의 이해를 통해서 내용을 알게 되었고 영상과 이미지의 차이를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대표 이미지의 선정 방법이었던 키프레임, 시놉시스를 이해하고 귀를 통해서 대표 이미지 선정이 됐었죠. 세 번째, 이미지를 분석할 때 요소인식, 객체 중심의 상황 묘사, 색상 및 조명 분석 기법 총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지의 감정과 문화적 요소를 적절히 분석하여 이미지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3차 시에서는 이미지 캡션 작성 시 정확성, 명확성, 통일성, 즉 일관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인공지능의 학습이 중요한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한국어의 문법인 오원 구품사, 그리고 어절, 음절도 확인해 봤었고요. 분석 기법에 활용된 이미지 캡션으로 품사의 사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 사업의 기준과 해외 데이터셋을 비교했었고 실제 예시
구축 공정 가공 도구까지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번 수업을 통해 이미지 영상 캡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업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화면에 안내된 주소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이 이미지 영상 캡션에 대해 좀 더 심화된 내용을 배워보고 싶으시다면 바로 이어서 이미지 영상 캡션 심화 과정 강의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강의 들으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든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